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에 강의할 내용은 내 땅에 도로, 수도시설 매설을 허용하게 되면 지료도 못 받을 수 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실제 부동산 무정의쟁점 2판 313쪽에 나오고요. 원래 제목은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 제한 또는 포기와 권리남용 인정의 차이. 자, 이 문제입니다. 제가 A토지라고 할게요. A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제 토지 일부가 도로입니다. 도로로 일반인들이 막 쓰고 있어요. 그 도로는 포장 같은 거를 지자체에서 했다고 가정을 하면, 자, 이런 경우에 주로 이제 도로 소유자 본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 토지를 A 토지를 경락받은 경매로 산 분들이 이런 소송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적 자체가 이런 소송을 하거나 권리 행사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어쨌든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경락받아서 지자체가 포장해서 쓰고 있는 그 문제를 삼아서 지자체에 소송을 하는 거죠. 도로를 철거하라. 도로 철거라는 거는 결국은 도로 아스팔트 이런 걸 철거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도로를 인도하고 통행 금지하고, 인도하고 통행 금지한다는 건 사람들이 쓰지 말라는 거죠. 아스팔트 없애고 사람들 쓰지 마라. 그 다음에 그동안의 지료를 달라. 이런 소송을 해요. 자, 그런데 어떤 사안이 그 토지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걸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 권리가 전부 인정이 안 됩니다. 자, 그게 바로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 제한 또는 포기 이론이에요. 토지 소유권은 독점적, 배타적으로 쓸 수 있는데 이 독점적, 배타적 토지 소유권의 기본적인 요소를 포기한 경우에는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그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이렇게 포기할까? 이걸 함부로 인정할 수는 없겠죠. 지금 제가 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경매로 보통 토지를 사서 이런 소송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토지의 전 소유자가 이렇게 포기한 게 나한테도 미칠까? 원래는 이제 채권 관계가 나한테 미치는 건 아니에요. 포기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은 나한테도 미친다. 일단 요거는 판결 사안이고, 어쨌든 경매로 소유권 취득한 사람도 전 소유자가 포기한 걸로 보면 그 사람도 포기한 걸로 봅니다. 전 소유자가 포기했다면 경매로 소유권 취득한 사람도 포기한 걸로 본다. 일단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어떤 사안인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6-264551 판결인데요. 토지 소유자가 도로와 수도시설 매설을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도로 설치하는 거, 아스팔트 까는 거, 그 다음에 아스팔트 밑에, 도로 밑에 수도시설 설치하는 걸 허용을 해요. 그 허용을 하면서 본인도 그 수도시설을 쓰고 본인도 그 도로를 이용합니다. 본인한테도 일부 이익이 있죠. 자, 이렇게 하면서 본인도 쓰고 공중 이용을 허락한 거예요. 일반인들이 쓰도록 허용한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했을 때 사익보다는 공익을 더 우선시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토지 소유자도 그 시설을 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토지 소유자가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제한 또는 포기했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경우에 포기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도 철거 청구, 인도 청구, 지료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래 채권 관계는 채권자 사이, 포기 당사자 사이한테만 미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찰자한테도 이 효력을 미치게 한다는 거죠. 자, 요거 주의하시고. 그래서, 자, 그러면 권리남용 사례에서는 철거 청구는 안 되고 똑같이 인도 청구도 안 되는데 지료 청구는 인정합니다. 지료 청구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나 수도매설 이런 허용한 사안이 아니에요. 권리남용 인정 사례는 이런 사례가 아닙니다. 대부분 그냥 되게 오랫동안 통행로로 쓰였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이걸 공로화 됐다고 하는데 공중에 이용됐다. 굉장히 오랫동안. 자, 이런 경우에 그 아스팔트를 철거하고 인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아예 못 쓰는 거잖아요. 그 길 아니면 굉장히 통행에 불편이 있고 공익을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철거 청구, 인도 청구는 권리 남용이다. 네가 소유권은 있지만 권리 남용이다 하면서 인정을 안 해줘요. 다만 무조건 제한할 수는 없잖아요. 허용한 것도 아닌데 원칙적으로. 자, 이런 경우엔 지료만 받아라. 지료를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권리를 행사했다 하면 철거와 인도 청구는 권리 남용이 돼서 인정이 안 되고 지료 청구만 권리 행사로서 인정된다는 취지죠. 뭐 대표적인 거는 뭐 2020년 여기 써놨죠. 2020다 254-280 사례인데요. 오래전부터 도로로 이용했어요. 그다음에 통행량이 굉장히 많고 여기 아마 진입도로, 고속도로 진입도로였던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철거하고 인도하라고 할 수는 없겠죠. 사람들이 엄청나게 쓰는 그런 공간인데 지료받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결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로화된 경우에 수십 년간 도로로 쓰여왔고 지자체가 도로 지정을 합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그러고 또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다. 자,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철거 인도는 안 되고요. 지료만 인정된다. 자, 그러면 지료는 얼마를 받아야 될까? 그 감정평가사가 이제 감정을 평가해서 토지 임료 상당액을 평가합니다. 토지 임료 상당액을 평가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 토지 임료 상당액을 평가해서 그걸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경우는 점유자가 그거를 혼자 점유하는 경우죠. 독자적으로. 근데 지금 통행로는 어떻습니까? 그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뭐 완전 점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왔다 갔다 한 분들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지자체를 소송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저런 사정을 고려해서 임료 상당액으로 감정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감액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자, 오늘은 내 땅의 도로, 수도시설, 매술 이런 걸 허용하게 되면 지료조차 못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